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며칠 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소치에서 열린 18회 발다이 인터내셔널 디스커션 클럽에서 극좌 워크 이데올로기와 볼셰비즘을 거세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서방의 캔슬 컬처,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정체성 파괴 등을 지목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미 사라진 공산주의가 서방 세계에서 유령으로 다시 나타난 데 대해 개탄하는 기조였습니다. 인간 본성에 반하는 세기말의 현상을 비판하는 푸틴의 이 같은 면모는 서방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하든 감추려 하는 부분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미 공산주의를 버린 정치가입니다. 냉전 시대를 거치고 동독에서 KGB 요원으로 활동했지만 공산주의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폐기 처분한 게 푸틴입니다. 러시아에서 공산당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고 푸틴이 이끄는 당은 예진의 러시아, 하나된 러시아 당입니다. 푸틴은 러시아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연방의 통합과 신실한 정교 신앙으로의 회귀 등 전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워크, 도덕성 파괴를 질타한 푸틴의 사상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과 같은 맥락입니다. 푸틴은 일찍이 소련의 전체주의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솔제니친의 굉장한 팬입니다. 흔히 작가, 예언자, 크리스천으로 일컬어지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서방 세계의 망명에 20년 동안 떠돌다 귀국해 2008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숨졌을 때 러시아 언론들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양심이 숨져 조국 러시아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게 됐다고 애도했습니다. 또 모스크바의 발샤야 커민치스카야 울리자, 위대한 공산주의자의 거리도 그의 이름을 딴 울리자 알렉산드라 솔제니치나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두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의 자유롭고 양심적인 영혼을 높이 산 덕분이었습니다. 푸틴은 반공 문학의 거장 솔제니친의 작품 가운데 수용소 군도를 고교 필독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사회주의의 악령에서는 벗어났지만 또 다른 형태의 악을 받아들일 위험을 경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푸틴은 위대한 사상가 솔제니친이 귀국해 여생을 보내는 동안 그와 교류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에게 상도 줬는데 몸이 허약해 참석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자 푸틴이 그를 직접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위킬릭스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늘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솔제니친도 숨지기 넉 달 전에는 푸틴을 격찬했습니다. 보리스 옐친, 미하일 고르바초프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했으며 러시아라는 나라가 뭔지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한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솔제니친의 이 같은 평가는 2008년 주 러시아 미국 대사 윌리엄 번스가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솔제니친의 다차를 방문한 소감을 본국에 전문으로 보낸 내용입니다. 푸틴은 2018년 12월 11일 솔제니친 탄생 100주년 기념식 동상 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푸틴은 이 자리에서 수백만 명에게 고통을 안겨준 전체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와 평생 싸우면서 도덕성의 회복을 촉구한 솔제니친을 격찬했습니다. 푸틴은 솔제니친을 위대한 동포, 작가, 사상가, 그리고 대조국 전쟁에도 참가한 노병으로 러시아의 진정한 애국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의 철학적 유산은 20세기의 모든 천조각으로 직조됐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소중히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제니친 탄생 100주년이었던 2018년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패러디한 미국 중간선거가 있던 하루라는 특별방송을 통해 미국 정치판에서 도덕성이라고는 사라져버렸다고 실타했습니다. 트럼프 탄핵을 결정하는 중간선거에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탄핵을 면해 트럼프는 임기를 채우게 됐지만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사사건건 방해를 하게 생겼다고도 했습니다. 하원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의 발호에 따라 여성 의원의 수가 늘었으며 심지어는 인도계 레즈비언까지 등장한 사실을 두고
미국 민주주의의 엄청난 진보라고 여기고 있는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무슬림 여성 의원까지 등장하는 등 미국 정가가 갑자기 격렬한 싸움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예의라고는 없는 쌍스러운 사회로 변했다면서 CNN의 평론가 안나 라버러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주의 돼지라고 부르기도 했다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경멸적인 표현조차도 별거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진영 사이에는 결코 호해할 수 없는 증오로 가득 차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해 굶주린 듯한 살벌함은 미국의 엘리트들을 갈라놓았고 선거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을 중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40여 년 전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역사적인 연설이 예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힘만 우월하면 다른 사람들을 누르면 된다는 행태, 그리고 이에 맞서는 용기의 부족은 말세를 의미한다는 솔제니친의 메시지를 상기시켰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결여된 상태에서 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할 수는 없다는 명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사회 전체의 방어망을 무너뜨리는 사조, 그리고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행태 등을 40여 년 전 솔제니친이 거론했는데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제니친은 당시 미국과 서구 사회가 인간 타락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는데도 이를 제어하는 움직임은 없었다고 개탄했습니다. 솔제니친은 전체주의 소련을 닮아가던 서구 세계에 대해 통렬한 가르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환멸을 느끼고 서구에 망명을 했는데 서구 문명도 망해가고 있다는 절박하면서였습니다. 그는 1976년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해 소련이 전체주의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서구 세계가 어떻게 소련과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구는 저항의 도덕적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소련은 핵무기 없이 맨손으로 서구를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1975년 미국 노조연맹인 AFL-CIO에서 솔제니친은 대땅때 저편 철의 장막 뒤에서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갇혀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다면서 공산주의자가 부르짖는 평화나 작은 양보에 속으면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PC, 극좌, 워크, 성정체성 정치에 대한 비판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사상 궤적과 같습니다. 또 이는 솔제니친 탄생 100주년 특별판 수용소 군도의 서문을 쓴 조던 피터슨의 생각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에서도 상당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조던 피터슨은 막시즘을 비판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입니다. 조던 피터슨은 도대체 멀쩡한 사람들이 왜 공산주의 철학과 막스를 찬양하는 것을 용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동정심이 많은 맨 정신의 사람이 그런 사상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개탄하면서 진실에 눈을 뜨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